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강사 한병용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에서도 2018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 이번 시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개정됐는데요. 첫 번째가 등록 등의 결격사유 중 과거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명칭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고요.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도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전면적으로 다 적용되는 그 금액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 차임을 증액할 수 있는 비율이 종전에는 차임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었는데요. 이것이 개정돼서 종전 보증금 차임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개정되었는데요. 이 세 가지 개정된 내용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는 과목에서 2018년도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그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등록 등의 결격사유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등록 등의 결격사유란 등록도 할 수 없고 중개업소에 근무도 할 수 없는 사유를 등록 등의 결격사유라고 하는데 그 등록 등의 결격사유가 총 12가지가 있었죠. 그 12가지 중에서 두 번째 결격사유가 바로 종전에 금치산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금치산자라는 명칭을 개정을 하여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명칭이 개정이 되었고요. 또한 한정치산자가 있었는데 이 한정치산자라는 명칭이 개정이 돼서 2018년도부터는 이를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또 시험장에 가면은 금치산자라는 용어는 안 나오고 금치산자라는 용어를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출제한다는 거, 그리고 한정치산자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출제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가 이제 첫 번째 파트인데요. 참고적으로 등록 등의 결격 사유를 12가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록 등의 결격 사유란 등록도 할 수 없고 중개업소에 근무도 할 수 없는 사유를 결격 사유라고 하는데 총 12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성년될 때까지는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성년 후견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피성년 후견 심판이 취소가 되어야지만 중개업의 종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한정 후견이란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한정 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 같은 피한정 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피한정 후견에 대한 심판이 취소되어야지만 그때서야 중개업의 종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등록 등 결격사유 12가지 중에서 세 번째가 바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와 같은 사람은 복권이 될 때까지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고, 네 번째는 공인중개사법이건 다른 법이건 상관없이 모든 법을 다 적용하는데 징역형이나 또는 금고형 이 두 가지 형을 금고 이상 형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금고 이상 형인데 이것도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실형을 선고받고서도 집행이 종료가 되다 하더라도 집행이 종료가 되고 나서도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고, 즉 만기 석방되고서도 3년 동안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또한 징역형 금고형에 대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중간에 가석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만일 10개월 만에 미리 가석방됐다면 가석방을 받고서도 2달간은 아직 집행의 기간이 남아있죠. 그래서 나머지 2달간의 자녀관계를 마침으로써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데요. 그때부터 또한 3년간은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가 된 사람은 집행을 면제받고서도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금고 이상 형인데
공인중개사법이건 다른 법이건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데 실형 선고가 아니라 징역형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교도소의 수감을 보류하는 선고를 받은 거죠.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그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야지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여섯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여요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를 처분을 받았다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등록 취소 이유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은 중개업계 못 들어옵니다. 3년간은 다시 등록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업무정지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령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야지만 다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나 또는 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있었던 사원임원은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벌금형 선고받고서 또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할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는요. 아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의 사원이나 또는 법인의 임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결격사유자가 있다면 그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같은 총 12가지 결격 사유 중에서도 특히 개정된 게 금치산자라는 용어를 피성년 후견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피한정후견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거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정된 내용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내용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좀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들. 예. 자, 이건 복습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억은 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우고서 할게요. 예. 깨끗하게 지워지질 않는데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내용은 민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정된 내용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2018년도 올해 이제 개정된 건데요. 종전에는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려면은 이 상가 건물이 어디에 소재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 금액이 좀 달랐었죠. 특히 월차임이 있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하고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 이를 우리는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이 전면적으로 100%다 적용되는 거예요. 만일 여기서 이 금액을 만일 초과한다면 이 금액을 일정 금액을 만일 이하가 아니라 초과한다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이 전면적으로 즉 100%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에서도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되죠. 자, 근데 과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에서는 상가건물이 어디에 소재하냐에 따라서 그 상가건물 소재지를 4가지로 다 나눴었죠. 그 중에서도 서울특별시에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종전에는 이때는 4억 원 이하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돼서 지금부터는 이제 4억 원 이하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상가는 6억 1천만 원 이하까지도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이 전면적으로 100%다 적용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수도권 있죠. 수도권이라는 것은 경기도 일대를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경기도 전체가 여기로 할게요. 그 중에서도 여기가 서울이죠. 여기 서울이고 그리고 서울을 포함해서 이 경기도 전체를 우리는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 억제 권역 있죠.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상가이거나 또는 수도권 중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상가 중에서도 이때 인천광역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이 지역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3억 원 이하의 임대차면은 상가 임대차보법이 100% 전면으로 다 적용됐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이제 5억 원 이하까지도 5억 원 이하의 상가 임대차 계약이면 상가 임대차보법이 100% 전면적으로 다 적용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인천광역시에 있는 상가 중에서도 특히 주의할 것은 인천광역시에 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이라고도 있죠. 그래서 강화군에 있는 상가이거나 또는 옹진군도 있어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 지역에 있는 상가는 제외합니다. 요거는 기타 지역으로는 맨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또한 참고적으로 과거에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요. 종전에는 2억 4천만 원 이하이면 2억 4천만 원 이하이면 상가 임대차보법이 100% 적용되는데 이것도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올해부터는요.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상가라 하더라도 수도권역 과밀 억제권역 및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상가와 똑같이 5억 원 이하이면 상가 임대차보법이 전면적으로 다 적용되도록 개정이 됐다는 거. 특히 부산광역시의 상가가 이렇게 개정이 된 것은 반드시 출제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 상가인데요. 세 번째 상가가 뭐냐면은, 세 번째. 과거에는,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에 있는 상가, 그리고 경기도 중에서도 경기도의 안산시에 있는 상가, 그 다음에 김포시에 있는 상가, 그 다음에 용인시에 있는 상가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상가인 경우, 요런 경우가 과거에는 2억 4천만 원 이하이면은 적용되었어요. 그럼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법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었었죠. 근데 이것도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3억 9천만 원 이하면은 상가임대차보법이 전면적으로 다 적용되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와 같은 광역시와 경기도의 이 4가지 지역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경기도의 평택시라든가 또는 경기도의 화성시라든가 또는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라고도 하는데 세종특별시라고 할게요. 네, 세종시. 요와 같은 상가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요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때는 금액이 상당히 적었어요. 이때는 과거에는 1억 8천만 원 이하면은
상가임대차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했었는데 이것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가도 역시 일반 광역시와 경기도의 안산시, 김포시, 용인시, 광주시와 똑같이 3억 9천만 원 이하면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도록 요것도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세종시, 평택시, 경기도 화성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와 경기도의 안산, 김포, 용인, 광주 요쪽 전체가 이제 3억 9천만 원 이하면은 적용되도록 100%다 적용되도록 개정됐다는 거 알아두셔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밖의 지역이에요. 그 밖의 지역을 그 밖의 지역에 있는 상가니까 서울특별시에 있는 상가도 제외하고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상가도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상가도 제외합니다. 그렇지만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에 있는 상가는 그 밖의 지역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중에서도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런 지역은 포함합니다. 여기 그 밖의 지역에. 그다음에 이제 부산광역시 상가도 제외하고 이런 지역을 다 제외한 그 밖에 지역에 있는 상가라면 종전에는 이때는 과거에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상가임대차법이 적용이 되도록 100%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억 7천만 원 이하이면은 상가임대차법이 전면적으로 100%다 적용되도록 개정이 됐다라는 거, 요 네 가지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서울에 있는 상가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거 6억 1천만 원 이하면은 적용된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과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상가, 그리고 부산광역시에 있는 상가는 전부 5억 원 이하면은 적용되도록 확대가 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지역에 있는 상가와 경기도의 안산, 김포, 용인, 광주,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화성시는 3억 9천만 원 이하면은 상가임대차법 다 적용된다. 그 밖의 지역 중에서 인천시의 강화군, 옹진군을 포함해서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만 원 이하면 전부 다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법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은 요거다 이렇게 할게요.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은 제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별도로 정리해 드릴게요.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것은 제가 큰 글자를 써서 대개 3권 그다음에 표준서식 이렇게 써놓으실게요. 요와 같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해드리면 이와 같은 금액이 초과되는 상가임대차라 하더라도 상가 임차인이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이거 두 가지를 우리는 상가임대차법에서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 생기는 것을 우리는 대항력이 생긴다 그 말이죠. 대항력 생깁니다. 그래서 대자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걔는 이 네 가지 지역에서 금액이 6억 1천만 원, 5억 원, 그 다음에 3억 9천만 원, 2억 7천만 원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가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요 사이에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거죠.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를 받은 상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보증금 차임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데 초과되는 경우에도 보증금 차임을 증액, 감액 서로 요구할 수 있지만 다만 증액을 요구할 때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이라는 것은 상가 임차인의 차임이 연체됐어요.
차임 연체 금액이 3기에 달하고 있으면 상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경우도 상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고 있어야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궐은 초과되는 임대차라 하더라도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회수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만일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못 받게 방해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상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라는 이와 같은 규정은 초과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표준소식 규정이라는 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표준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표준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가 있고, 또한 표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계약서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권리금에 대한 표준 계약서 서식은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그 서식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표준 서식은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그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규정. 이와 같은 경우는 초과되는 임대차라 하더라도 적용이 된다는 것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개정된 내용이 차임 보증금의 증감 청구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다가 설명드리면은 여기 지우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제 세 번째는 요거예요. 여기다 볼게요. 세 번째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증금 차임의 증감 청구 규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겠죠. 이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이나 차임이 주변에 비해서 상당하지 않으면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보증금 차임이 주변에 비해서 너무 비싸면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액 청구하는 것은 상가 임차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제한이 전혀 없는데 증액을 청구하는 것은 상가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그래서 증액 청구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종전에 약정한 보증금 차임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100분의 9가 아니라 이제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보증금 차임의 증액 청구는 종전 보증금 차임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증액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20분의 1이라는 말이나 결국 100분의 5라는 말이나 똑같은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보호법도 결국은 종전 보증금 차임액의 몇 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과 같은 뜻이죠. 이거 개정된 거니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내용을 제가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개정된 내용 한번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일단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중 금치산자라는 용어가 피성년 후견인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한정치산자가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었다는 거라서 금치산자가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고, 한정치산자가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었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서 적용되는 전체
모든 상가임대차보법이 전체 적용되는 그 금액이 서울에서 4억에서 6억 1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수도권은 과밀옥적 건역과 인천광시는 종전에 3억 원 이하까지만 적용되는데 지금은 5억 원 이하까지도 적용되고, 또한 부산광시는 과거에는 2억 4천만 원 이하이지만 전면적으로 적용되는데 5억 원 이하까지도 이렇게 상가임대차법이 전면적으로 다 적용되도록 개정됐다는 거.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와 경기도의 안산, 김포, 용인, 그다음에 광주, 세종, 그렇게 경기도의 평택시, 화성시도 과거에는 1억 8천만 원 이하이지만 전면적 적용됐는데 3억 9천만 원 이하면 다 적용되도록 바뀌었다는 거. 그 밖에 나머지 지역은 과거 1억 8천만 원 이하였지만 2억 7천만 원 이하면은 다 적용하도록 적용됐다는 거. 네. 물론 초과되는 경우라도 대개 3건과 표준소득에 관련된 규정은 초과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 차임 청구는 과거에는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증액 청구할 수 없다 했지만 개정이 돼서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증액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됐다는 거.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정된 내용은 꼭 출제가 되니까 명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